자, 아까 얘기했던 주계열성이라는 것부터 잠깐 다시 볼게. 자, 제일 먼저는 원시별이라는 게 중력 수축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삼아서 빛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쭈그러들다가 온도가 계속 높아지긴 하는데,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착을 못하면 갈색 외성이 되면서 별의 일생이 끝난다, 이렇게 봤을 거야. 근데 이제 1000만 켈빈에 도착을 하면은 그런 애부터를 주계열성이라고 한댔죠. 좀 크게 그리죠. 자, 주계열성, 이거 기억 잘해야 돼. 일단 주계열성이라고 하면은 정의가 있어야 돼. 주계열성이란 뭐냐? 이렇게만 외웁시다.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낸다. 이게 주계열성이에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낸다. 이게 주계열성의 정의야.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지. 얘를 하려면 조건이 1000만 켈빈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까 주계열성에 어디만 1000만 켈빈이 된다 그랬어? 중심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태양이 주계열성인데 우리 태양 또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중심에서만 합니다. 절대로 표면에서 못해요. 표면에서는 안 되고 중심부에서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이렇게 좀 외워. 자, 여기서 이제 또 부가 설명이 또 필요한 게 파트가 있거든. 자, 일단 별이라고 하려면은 크기가 있잖아. 올라와라. 별의 크기가 당연히 원시별은 작아진댔지. 원시별이 작아지는 이유는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인 중력이 있기 때문이야. 자, 근데 주계열성이라고 하면요, 잘 기억해야 돼. 주계열성은 원시별. 그래서 크기가 계속 작아질 건데 주계열성은 크기가 일정합니다. 우리 태양은 크기가 안 변해요. 그럼 크기가 안 변하려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되냐면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반이 줄다리기 이렇게 하는데 2반이 일로 끈대. 근데 1반이랑 2반이랑 끄는 힘이 똑같으면 줄다리기가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크기가 일정하려면은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중력이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 합니다. 이제 기체 압력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내부 압력, 기체 압력. 얘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중력과 크기가 똑같으면 크기가 안 변합니다. 즉 우리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우리 태양 같은 애들은 안으로 들어가려는 힘인 중력과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인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뭐 역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냥 평형이다. 알면 돼요. 대신 얘는 갖고 있지 않았던 이 내부 압력이 갑자기 생겼지. 왜 얘가 생겼을까? 얘가 하지 못했던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부 압력은 핵융합 때문에 생성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내부 압력은 핵융합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태양도 주계열성에 지금은 머무르고 있지만 이게 모든 별의 일생 중에 제일 길긴 해. 우리 태양도 여러 가지 진화 경로 중에 뭐 좀 이따 배울 거야. 적색 거성도 있고 행성상 성운도 있고 하는데 별의 일생 중에 주계열성이 거의 90%입니다. 제일 길어. 근데 얘도 수명이 있어요. 우리 태양도 수명이 있다. 우리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주계열성은 수명이 약 100억 년이에요. 우리 태양은 수명이 진짜 우리 태양이 100억 년이야. 100억 년. 근데 우리 태양이 지금 몇 년 살았을까? 절반 살았어. 50억 년 살았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산 거 더 살면 끝이야. 자, 그런데 이 주계열성에서 태양이 50억 년이라는 뭐 수명을 지금까지 소비했는데 왜 얘가 수명이 있냐?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는 거야. 왜 끝날까? 되게 간단한 이유예요. 수소를 다 쓴 거야. 이게 재료거든. 이걸 재료로 해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근데 얘 재료를 다 쓰면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계열성 단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가 끝날 정도가 될 때는 수소를 모두 소비합니다. 중심부에 있는 수소야.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모두 소비하면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자,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야 된다. 원래 주계열성의 사이즈 그려볼게. 이게 원래 주계열성의 크기고 이게 원래 주계열성의 중심부야. 자, 여기서 중심부에서 분명히 수소 핵융합을 해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됐는데 수소를 다 썼어. 그럼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해. 핵융합을 못하면 내부 압력이 없어집니다. 바깥으로 나가려는 이 내부 압력이 없어져. 그러면 중심부에는 중력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더욱 작아집니다. 다시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쉬운 파트가 아니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했었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을 더 이상 못하면 내부 압력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크기가 작아지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크기가 작아지면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막 높아진다? 근데 중심의 온도만 높아질 수는 없어. 이 겉에도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이 겉에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착을 해버려요. 그럼 이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수소가 있단 말이야, 아직. 그래서 수소가 1000만 켈빈이 되니까 주변부에서의 수소 핵융합이 됩니다, 이제. 이 중심부를 제외한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핵융합을 하면 이제 드디어 내부 압력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더욱 커져요. 그러니 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내부 압력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별의 크기가 계속 커져요. 이렇게 되는 단계를 적색 거성 단계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 자, 여기서부터 쉽지 않다 계속 강조한다 이거. 자, 잘 들어봐. 적색 거성 중심부는 수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적색 거성 중심엔 뭐가 있어? 헬륨밖에 안 남죠. 그래서 적색 거성을 갈 때는 중간 단계에 헬륨 핵이 됩니다. 핵이 헬륨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온도가 계속 중심부가 높아진댔지. 그러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까지가 존나게 높아지는 거야, 이러면. 원래보다 10배나 높아져. 그러면 드디어 그 다음 단계 핵융합이 됩니다. 드디어 헬륨 핵융합을 합니다.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을 한다. 그러면 헬륨을 융합해서 탄소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태양. 물론 우리 태양보다 조금 더 크면은 산소까지도 만들 수 있거든. 자, 이게 완자에 나올 때 우리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 수 있다고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 이거 지구과학 원에 배우면은 우리 태양은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산소는 못 만들어. 대신에 이걸 조금 뭉뚱그려서 수업하면은 태양이랑 비슷한 질량은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만들 수 있냐면 헬륨은 질량수가 4거든. 양성자가 2개. 야, 얘 3개 한번 뭉쳐봐. 3개 뭉치면 어떻게 되냐? 곱하는 거예요, 그냥. 6이고 12네. 야, 이거 내가 원자 번호를 했지. 오늘 할 거야 또. 원자 번호 6번이 누구니? 탄소죠. 이래서 탄소 만드는 거예요, 탄소를. 근데 4개를 융합할 수도 있어. 이건 우리 태양은 못해. 태양보다 조금 질량이 크면은 탄소까지 융합을 합니다. 4개를. 그러면 곱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산소거든. 그러니 8, 16이죠. 그래서 우리 태양 정도인 별은 탄소랑 산소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니네가 또 틀리는 거 첫 번째. 우리 태양은 탄소 핵융합 반응은 못합니다. 탄소 핵융합 못해. 우리 태양은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라는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거야. 탄소 원소 만들 수 있는 거랑 탄소 핵융합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은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적색 거성 단계로 가게 되면은
탄소를 만드는 헬륨 핵융합까지는 합니다. 자, 그런데 바깥쪽은요, 계속 커집니다. 계속. 자, 다시 볼게. 크기가 커지면 온도가 내려간댔어. 결론이 뭐냐면 표면 온도는 계속 내려갑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쉬운 파트가 아니에요. 자,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가 되면은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별의 표면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되고, 저게 어느 정도로 사이즈가 크냐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수소, 태양,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게 우리 태양계잖아. 태양이 막 커지다가 지구와 화성의 궤도 면까지 커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야. 적색 거성은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심부에 헬륨도 다 써먹었대. 헬륨도 다 써먹으면은 그 다음 탄소를 융합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온도가 뜨거워지진 못해요. 그래서 핵융합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자, 여긴 계속 밖으로 나가. 그래서 요렇게 보여요. 마치 행성처럼, 요거 하나, 행성처럼 보이는 성운 단계가 됩니다. 즉 얘는 우주 공간으로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야. 성간 물질이 됩니다. 이제 얘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근데 마지막 요거 하나가 딱 남아요. 얘 하나가 남는 마지막이 백색 외성으로 해서 별의 일생이 끝납니다. 이러면서 우리 태양도 수명이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태양의 모든 진화 경로가 이거거든. 이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무는 시기가 언제다? 주계열성이라고. 지금 우리 태양의 단계예요. 우리 태양의 단계 주계열성에서 약 90% 정도의 일생을 저기서 다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아까 원시별이 요만한 것도 만들어지고 이만한 것도 만들어진댔어. 그래서 되게 조그만 거는 계속 수축하다가 결국 갈색 외성으로 끝나버리고, 조금 크면 계속 수축하다가 주계열성이 된다. 근데 존나 거대한 원시별이 만들어진 거야. 자, 이 존나 거대한 정도면 태양의 질량보다 10배 이상 혹은 30배 이상 큰 원시별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럼 그놈아도 점점 수축하다가 똑같이 주계열성이 돼. 주계열성은 그냥 수소핵융합하는 단계야. 대신 주계열성 자체가 존나 큰 거예요.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이런 애도 주계열성이 됩니다. 주계열성은 똑같아.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애. 이걸 주계열성이라 해요. 자, 대신 저만큼 거대하잖아? 자, 이건 너네들이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우리 태양은 별 중에 좀 밝은 별에 들어가냐, 좀 어두운 별에 들어가냐? 상대적으로 우리 태양은 어두운 별이에요. 그렇게 밝은 별이 아니야. 아니, 쌤, 아까 뭐 10억 만들어서 10원 줄 정도로 엄청 밝다면서요. 태양의 절대값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 지구인의 입장에서는 내는 게 맞아. 근데 우주의 전체 존재하는 별 중에는 태양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별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사이즈가 크잖아? 존나 밝아요. 엄청 밝어. 그러면 그만큼 밝다는 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폭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엄청 많이 발생시키지.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을 폭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자, 우리 태양이 아까 수명이 어느 정도 됐냐? 거의 100억 년이야. 100억 년. 근데 얘는 수명이 거의 100만 년 정도 됩니다. 1억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매우 짧아. 자, 얘가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라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계열성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끔 예를 들어주는 게, 선생님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잖아. 학원 선생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야. 짧고 굵게 가는 거야. 그냥 이게 학교 선생님. 왜? 자,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보다 내가 당연히 돈은 훨씬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어요? 학교 선생님보다. 근데 나는 쉬는 날이 없어요.
난 주 7일이래. 여기도 하고 금촌점도 가고 대치동도 가고 다 쉬는 날이 없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내가 은퇴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죽었다. 나는 지금 은퇴하고 조금 이렇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주 7일 동안 일을 하는데 은퇴하기 전에 죽었어. 악귀가 될 거야. 악귀가 돼가지고 니네 뭐 어깨에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냥 죽으면 안 돼. 난 은퇴하고 좀 편하게 살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죠. 한 60 몇 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어. 내 친구도 학교 선생님 하는 애가 있거든. 걔 나한테 맨날 뭐라 그래. 야, 니는 인마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뭐 할 거냐. 나는 꿈이 있다. 너네들 꿈 얘기했냐? 내 꿈이 있어. 정확히 45살이 돼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어부하는 게 나의 꿈이야. 어부할 거야. 그래서 배 통통배 같은 거 한 개 사가지고 노인과 바다 하다가 뒤지는 거지, 이제. 거의 그게 나의 꿈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의 목표는 45에 은퇴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60 몇 세까지 계속 일하실 수 있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돈이 많이 벌진 못하지만 내 친구 그 학교 선생님 한다는 애 있지. 걔의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야. 근데 아빠가. 근데 아버님이 그래서 교감 선생님까지 하셨고 은퇴하셨는데 엄마도 학교 선생님이었어. 두 분이 다 학교 선생님이니까 얘는 집안이 무슨 뭐죠 학교 선생님 집안이야. 근데 아무튼 간에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사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걔네 엄마 아빠가 둘 다 학교 선생님으로 정년 은퇴해가지고 연금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야. 한 달에 나오는 연금이 두 분 합쳐가지고 600만 원 정도 된대. 일을 안 하는데 죽을 때까지 600만 원이 그냥 나와요. 그럼 그걸로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얇고 길게 갈 수 있어. 학교 선생님 딱 됐다. 그러면은 그냥 엄청난 돈을 버는 건 아닌데 계속 공무원이니까 꾸준하게 벌 수 있어. 오래 살 수 있어. 나는 그딴 거 없어. 야, 니네도 봐봐. 너네 뭐 이제 지금 고등학교 이제 막 입학했을 건데 너네 중학교 때까지 생각하면은 학원 선생님들 나이가 보통 몇 살 되냐? 보통 이제 진짜 젊으면 20대도 있는데 20대 선생님들은 많이 없고 보통 선생님들이 30대 초반이나 중반 좀 많으면은 후반 존나 많으면 40대로 가고 너네 50대한테 수업 받아본 적 있어? 학원 선생님인데 50대야 60대야 그럼 할아버지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막 수학 배우고 있어? 애들이 안 다녀.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 같은 족속들은 수명이 짧아요. 학원 선생님들은 내가 막 이제 나이가 한 50대 가지고 야 이거 주계열성이 이렇고 그러면 뭐야 저 할배는? 안 들어. 이래 내버린 거 아니야. 니네들도 이제 기준이 판단 기준이 뭐야 학원 선생님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명이 짧다고 학원 선생님들은. 그래서 빨리 이제 막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 이제 은퇴해야 돼. 빨리 이제 어부해야지 이제.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수명이 매우 짧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얘도 이제 주계열성 단계는 수소핵융합을 하는 단계야. 근데 수소를 다 썼어.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얘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자, 원래 그리려면 이거 칠판보다 더 크게 그려야 돼요. 얘 크기가 그 다음 단계가 존나 거대해. 존나 커가지고 엄청 크니까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그릴게. 저 위에 거는 그냥 지우지 맙시다 그냥. 자, 근데 얘는 이제 내부가 엄청나게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헬륨 핵융합 당연히 해. 자, 아이씨 이거 지워야겠다. 안 되겠다. 자, 일단은 초거성 단계가 돼도 얘가 하는 자 제일 바깥쪽에 수소를 융합해서 자, 너네 이거 진짜 이해 잘해야 되는 게 한 번 꼬임이잖아. 이거 문제 다 틀린다 이거. 주계열성은 중심부에 있는 수소만 다 쓰는 거야. 당연히 주변부엔 수소가 남아 있어요. 그 수소로 융합을 하면 헬륨 만듭니다. 헬륨. 그런데 헬륨을 융합하잖아. 그럼 내가 뭐 만들 수 있겠어? 헬륨 핵융합하면은 탄소나 산소 만들 수 있어. 그럼 탄소나 산소 만들었잖아? 그러면 자, 요거 융합하면 얘 융합하면 얘 다 탄소를 융합할 수도 있어요. 탄소를 융합하면은 규소라는 걸 만들어. 규소. 그리고 규소를 융합하면 마지막 끝판 철 만듭니다. 철. 자, 그 다음에 철까지 딱 만든 다음에 핵융합이 멈춥니다. 핵융합이 멈춰요. 자, 여기서부터도 내가 얘기하는 게 하나 기억해야 돼. 너네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공부를 만약에 했는데 학교 내신 시험 봤는데 60점이 나온 거야.
60점이 나와가지고 얘가 5등급 나왔어. 그럼 내가 물어보거든. 너 공부를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럼 이제 너네들이 뉘앙스가 다르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60점이 맞으면 그냥 공부를 못하는 애지. 근데 공부를 내가 맨날 주간지 내고 숙제해. 그래도 싫어 안 해. 조교가 주간지 뭐 숙제 내세요 쌩까 이러니까 이제 6점 나오는 거야 이제. 걔는 공부를 안 한 거잖아. 너네들도 잘 뭐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중학교 때까지 생각하면 내가 공부를 잘 못했던 이유는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이게 좀 다른 거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엄청 많아요. 자, 실제 철의 주기율표 보면은 원자 번호가 26번입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원자 번호 순서가 질량 순서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비슷해, 거의. 그러면 철의 원자 번호가 26번이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거의 한 7, 80개가 있어. 근데 철보다 무거운 걸 얘는 더 이상 안 만드냐, 못 만드냐, 이걸 아셔야 돼. 다시, 철까지만 만들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안 만드는 거는 얘가 만들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못 만드는 거면은 더 이상 핵융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문제, 얘는 철보다 무거운 걸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철보다 무거운 걸 얘는 안 만듭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어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지. 얘가 안 만드는 이유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모든 원자핵 중에 철의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안정적인 원소를 만들었다? 근데 더 이상 만들면 오히려 불안정해져. 그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드디어 핵융합이 멈춘 겁니다. 이제 안 하는 거야. 근데 핵융합을 안 하잖아? 얘가 없어집니다. 근데 분명 내부 압력,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은 핵융합 때문에 생긴댔잖아. 철보다 무거운 걸 이제 안 만들면은 이게 없어져. 그럼 봐봐. 얘가 없어지잖아? 얜 그대로예요. 그럼 이 중심부가 계속 수축해. 자, 실제로 철까지 만들려면 내부 중심의 온도가 약 20억 켈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1억 켈빈이었는데 이건 20배가 넘어요, 이건. 온도가 미치도록 높아. 근데 더 몰려. 더 몰려. 그럼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요. 계속 높아지는데 계속 수축해. 그러면 빵 터져버려요. 더 이상 못 견딥니다. 터져. 자, 이렇게 해서 별이 터지는 현상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못 견디고 터져버려요. 자, 대신 얘는 이건 별이 아니에요. 얘까지가 별이야. 이건 별이 아니야.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든 안 만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정도는 딱 3, 4개 정도 알면 돼요. 첫 번째 U, 두 번째 CU, 세 번째 AU, 네 번째 PB.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뭔지는 알죠? U가 뭐야? 우라늄. CU가 뭐냐? 구리. AU, 금. PB, 납. 이런 거를 드디어 철보다 무거운 원소로 생성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초신성이 폭발한 마지막 중심부는 아직까지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만든 다음 마지막 일생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태양 질량의 약 10배 정도 되는 애가 있잖아. 그럼 마지막에 중성자 별이라는 게 되면서 별의 일생이 끝나요. 자, 얘는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이에요. 자, 이건 질량이 미쳤습니다. 자, 얘가 과학자들이 이미 조사를 끝냈다. 이게 지구만하다고 하잖아. 지구만한 중성자별이 있으면 얘의 질량이 태양의 10배입니다. 이만한 별이 있는데 이게 태양보다 10배 무거워요. 이건 질량이 미치도록 크다는 거야. 근데 태양보다 30배까지 가는 이 주결성이 있었다면 얘는 미쳐요. 중력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중성자별이 됐는데 이건 더 커. 중력이 너무 커.
그래서 빛도 빨려 들어갈 정도의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게 되게 대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별의 마지막 일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블랙홀로 뭐 너네 뭐 들어서 알 수도 있는데, 블랙홀에 만약에 인간이 간다 치자. 뭐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몰라요. 가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근데 블랙홀에 가면 빛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중력이라며. 그러면 너네가 블랙홀에 들어가잖아? 그럼 너네가 중력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키가 커져요. 실제로 그래. 이거 연구를 한 결과야. 이 블랙홀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있대. 그러면은 이 중력이 너무 커가지고 키가 커져. 그래서 키 커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니까? 이게 공간이 왜곡된 게 우리 인간은 몰라요, 이걸. 아무튼 간에 중력이 너무 커서 키가 커지는데 얼마 정도로 커지는지 계산을 해봤다? 일반적으로 170 정도 되는 남자든 여자든 키가 170 정도 되는 사람이 있대. 걔가 키가 좀 커져. 쭉 늘어나니까. 그럼 얼마나 커질까? 이게 과학자마다 견해는 약간 다른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약 거인이 돼, 거인. 근데 어느 정도 되냐면 150m 됩니다. 뭐 2m, 3m가 아니에요. 150m가 될 정도의 중력이야. 그 다음 더 신기한 게 너네 그 뭐야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는 거 똑같은 거야. 그거 어디 호리병을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보면 내가 머리부터 중력 그 블랙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머리부터 길어져요. 머리에 느껴지는 중력과 발에 느껴지는 중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쫙 길어지고 몸통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이건. 블랙홀이라는 게 이 정도의 중력장을 갖고 있는 천체고 이게 결국은 다 별의 마지막 일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별의 일생을 다 배운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문제 몇 개만 풀고 바로 태양계의 형성과 지구의 형성으로 갈게. 자, 지금 어디를 보냐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게 26쪽과 27쪽 얘기한 거예요. 26쪽과 27쪽. 자, 29페이지에 2번, 3번 풀어보세요. 29페이지 밑에 문제 2번, 3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봐.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야 돼요. 자, 2번, 3번 채점 먼저 해봐라. 2번에 다 X고 나머지 하나가 5야. 4번만 5입니다. 4번. 3번에 1번만 5고 나머지 X예요. 2번에 4번 5, 3번에 1번만 5, 나머지 다 X. 혹시 틀린 거 있냐?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빨리 얘기해봐. 아무거나. 다 맞았어? 그래, 넘깁시다. 자, 이제 28쪽. 드디어 이제 별의 탄생까지 배웠기 때문에 태양계의 탄생을 배워야 되거든. 자, 여기는 내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그냥 완자 책 보면서 할게. 자, 먼저 이거 개념을 여기도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자, 드디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시 별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로 수축하다가 1000만 켈빈에 딱 도착하면 주결성이 된댔지.
그게 우리의 태양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는데, 자, 첫 번째 태양계의 성운의 형성이에요. 자, 성간 물질이 많은 곳에서, 즉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댔잖아.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는데, 첫 번째 요거 조건 기억 잘해야 돼. 태양계 성운이 일단 뭔가 몰려 들어오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즉 1번 그림에서 요 에너지가 이렇게 있지. 요거 요렇게 이제 수축하려면은 뭔가의 이슈가 있어야 돼. 그 이슈가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해 줘야 됩니다. 어떤 주변 초신성이 폭발한 이 충격파가 있어. 그 남은 충격파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다. 별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중요했어. 성운의 밀도가 어때야 되고 온도가 어때야 된댔냐? 성운의 밀도가 커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된댔어. 그래야 별이 잘 만들어진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막 형성이 된 다음에 몰려들잖아. 자, 이거 이해합시다. 얘가 빵빵 일정한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봐봐,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일로 치는 힘이랑 일로 치는 힘이 달라. 당연히 입자의 크기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빵 쳤는데 여기서 조금밖에 못 쳤어. 그럼 일로의 힘이 크니까 얘가 돌 수 있습니다. 힘을 다르게 준 거야. 니들 집에 가서 해봐. 여기서 뭐 찰흙 같은 거에다가 빵, 여기 싸대기 또 빵 쳤는데 여기는 톡 쳐봐. 그럼 얘의 힘이 세니까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회전합니다. 회전. 그러면 회전을 한다는 거는 회전의 축이 있어요. 그걸로 계속 회전해. 회전하다 보면은 하나의 면이 됩니다. 면. 요렇게 회전하면 요 면이 되는 거고, 요렇게 회전하면은 요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원반 형성이 된다라고 해요. 얘가 이렇게 수축하기 때문에 원반 모양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돌멩이나 암석들이나 이런 게 다 펼쳐져 있어요. 그럼 걔네들끼리 막 조금씩 뭉쳐요. 그래서 조금씩 뭉쳐. 그러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뭉치면서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더욱 뭉치게 되면 이게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몇 개 있거든. 첫 번째,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빅뱅 우주론도 빅뱅에 증거가 있었잖아. 그럼 이 원반 모양이 맞냐 안 맞냐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증거냐면 태양의 자전 방향이랑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같습니다. 자, 이거 기억 잘해야 돼. 자, 보시면 원반 모양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움직였다 칩시다. 그러면 태양이 움직인 거에 대해서 나머지 애들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원반 모양으로 회전하니까. 그럼 봐봐,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하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너네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의 자전 방향이 같다 이렇게 준다고. 이거는 의미 없어요. 태양의 자전 방향이랑 행성의 자전 방향이 같을 필요는 없어.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자, 봐봐, 태양 여기 있대. 그럼 이게 행성이 요렇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공전하는 게 일반적인 거야. 방향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원래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근데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 미친놈이 있어요. 미친놈이 있어. 모두가 예스 할 때 싫은데 노 하는 새끼가 있어. 그 새끼가 금성이에요. 자, 금성이라는 새끼는 공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자전이 반대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지구는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을 해요. 근데 금성은 이렇게 자전해. 거꾸로 자전하면서 공전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애예요. 그래서 무조건 행성의 자전 방향이 같을 필요는 없어. 두 번째, 천왕성도 이상한 새끼야, 걔는. 지구나 목성이나 토성은 야, 태양이 물어보는, 야, 너네 자전 방향, 공전 방향 똑같이 해. 그러니까 네, 형님. 그래서 지구는 자전 방향, 공전 방향 똑같이 한다. 근데 금성은 싫어. 그래서 자전 방향이랑 공전 방향이 반대야. 근데 천왕성은
똑같이 하는 것도 싫고 반대도 이제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걸 한다. 그래서 자전 축이 공전 궤도 면에 있어요. 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구야. 금성은 이렇게 하면서 일로 나가. 천왕성은 자전 축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공전해. 도라이야. 그러니까 자전 방향은 굳이 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실제로. 자, 여기 나머지 내용들은 너네들이 쭉 외우시면 됩니다. 외워야 돼요. 여기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형 행성이든 목성 행성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것들은 너네들이 알고 있겠지 뭐. 이거 중딩 때도 배웠잖아. 지구형 행성은 목성 행성과 다른 게 뭐 크기가 작고 당연히 얘들은 위성의 수가 없거나 적고 위성의 수가 많고. 자, 우리 맨날 뭐 이상한 게 토성만 이렇게 고리를 그리잖아. 야, 고리 다 있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특징이 얘는 고리가 다 없고 얘는 고리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린 토성이 고리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토성의 고리를 이제 쳐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딱 이거야. 지구형 행성은 주로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냐? 우리 지구도 밟을 수 있는 땅이 있잖아. 암석으로 구성돼요, 암석. 근데 목성 행성들은 거의 다 기체 덩어리야, 기체. 그래서 얘들은 크기는 거대하지만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밀도가 작다라고 합니다. 부피는 크지만 질량이 좀 작아. 물론 질량이 실제 지구보다 목성이 훨씬 무거운 건 맞아. 근데 크기가 엄청나게 거대한 거에 비교해서는 질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근데 다시 왜 그럼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구성이 되고 목성 행성은 왜 기체로 구성되냐? 이걸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잘 나와. 얘입니다. 얘네들은 태양과 비교적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은 암석이나 금속으로 구성된 거예요. 왜? 녹으면 안 되니까. 가까우면 뜨겁잖아. 뜨거우면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됩니다. 근데 얘들은 태양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굳이 높은 걸로 구성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됩니다. 외우세요. 그냥 지구형 행성은 암석이고 목성 행성은 거의 다 기체로 구성된 이유는 녹는 점이 높냐 낮냐로 구성된 거예요. 요거만 알면 돼. 그 밑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쭉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배우면 앞쪽 파트 끝납니다. 우리 오늘 여기 파트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화학 파트를 해야 돼. 내가 웬만하면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서 화학 파트까지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오늘 당연히 나랑 공부를 꾸준하게 했던 친구들은 방학 동안에 한번 배웠던 거 두 번째 배우는 거니까 좀 이해가 될 텐데 저번 주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야. 내가 오늘 화학 파트 수업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 할 거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영상을 나한테 달라고 해. 아니면 우리 저번 주 온 친구들은 거기 밴드 내가 다 가입시켜 주잖아. 거기 보다 보면 앞으로 넘기다 보면은 예전에 수업했던 영상이 있어요. 아, 모르겠으면 그냥 나한테 카톡해. 쌤, 화학 문제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요. 그럼 내가 영상을 줄 테니까 방학 동안 했던 영상 꼭 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 편할 거야. 자, 이제 지구 탄생합시다. 자, 지구는 예전의 지구보다 지금까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점점 커집니다. 지금 지구가 제일 커요. 예전 지구가 제일 작아. 자, 그 이유가 아까 이렇게 됐죠. 요거. 예전에 여러 가지 옆에 돌멩이 같은 게 있었던데 그게 막 붙으면서 최초의 미행성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돌멩이들이 막 붙어줘야 됩니다. 그 돌멩이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미행성이라고 불러요. 미행성. 그래서 미행성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구의 크기가 점점 거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되게 조그맸는데 찰흙 붙이는 것처럼 탁탁 붙여지니까 계속 미행성이 충돌해지니까 점점 지구의 사이즈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다. 얘가 충돌해줘서 지구가 계속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냥 충돌하는 게 아니야. 돌멩이를 지구에 그냥 팍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럼 충돌할 때 발생되는 엄청난
충돌열이 발생합니다. 즉 지구는 존나 뜨거운 상태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이게 어느 정도로 뜨겁냐면 전체 지구가 다 녹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암석이든 뭐든 지구 전체가 다 녹아요. 그래서 이걸 마그마의 바다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지구가 다 녹아. 근데 마그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 상태예요. 액체. 자, 이 얘기는 액체라고 할 때 밀도 차로 인해 가지고 밀도가 큰 애들과 밀도가 작은 애들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애들은 아래로 내려가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위로 떠요.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를 이룬 상태에서 밀도 차로 인해 층상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밀도가 제일 큰 애들로 핵이 구성되고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애들은 위로 떠. 그래서 멘틀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핵과 멘틀의 분리가 됩니다.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지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밀도 차로 층상 분리가 돼요. 즉 아직까진 지각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지각은 더 다음이야. 핵과 멘틀의 분리가 먼저야. 그 다음 아셔야 되는 거. 그러면 어떤 애들이 핵을 구성하고 어떤 애들이 멘틀을 구성할까? 너네 돌멩이 성분, 암석 성분이랑 금속 성분이 있대. 그러면 금속과 암석 중에 그래도 좀 밀도 큰 게 누굴까? 금속이 좀 큽니다. 그래서 핵을 구성하는 게 대부분의 금속 성분이고 얘가 돌멩이 성분이에요. 이 금속 성분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철과 니켈입니다. 얘 외우세요. 철과 니켈이 핵을 가장 많이 구성하는 원소예요. 근데 암석 성분도 있어. 자, 이거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SiO2라는 돌멩이가 있거든. 이산화규소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멘틀을 이룹니다. 자, 그러다가 더 계속적으로 온도가 뜨겁게 유지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행성이 충돌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요. 왜? 꼬라 박을 거는 이제 다 꼬라 박은 거야. 남은 미행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충돌 횟수의 감소 때문에 온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드디어 지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욱 흐른 다음에 핵과 멘틀은 이전에 분리가 됐고요. 온도가 더욱 내려가니까 제일 표면에 지각까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 지각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온도가 여기서 더 떨어져. 계속 내려가. 그럼 온도가 계속 내려가다가 진짜 100도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다 100도 이상이에요. 그럼 100도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지구에 엄청나게 많았던 수증기가 있습니다. 수증기. 되게 많아요. 이 수증기가 드디어 물로 바뀔 수 있어요. 온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됐던 지구가 온도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드디어 수증기가 비가 돼서 내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로 몇만 년 동안 왔다고 과학자들이 추측하거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 그러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을 때 낮은 지역에 비가 다 채워버리니까 뭐가 된 거냐? 바다가 된 거죠. 이러면서 원시 바다도 생성됩니다. 그래서 생성 순서는 제일 먼저 최초의 지구가 만들어지고 미행성이 계속 충돌하면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니까 밀도 차이로 핵과 멘틀이 처음 분리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온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표면이 굳어요. 그럼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온도가 더 떨어져야 마지막에 원시 바다도 생성됩니다. 그러면서 비가 계속 내리면서 육지에 있던 여러 가지의 물질들을 바다로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 그래서 지구상에 등장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나옵니다. 지각에서 안 나와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비가 되면서 쓸어 가져갔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 바다에서 탄생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일단 앞쪽 파트까지는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자, 우리 두 문제만 풀고 쉬었다가 마지막 1시간 수업합시다. 33페이지로 합시다. 33페이지에 3번, 4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33쪽에 3번과 4번. 응? 안 하는데? 시온이라 그랬지 아까. 시온이. 세훈이 왔고, 지아 왔고, 진아, 건이, 지우, 서윤, 종, 시우, 선, 시온. 왜? 시원하네. 이름을 빨리 외워야 돼. 세훈이가, 너가 세훈이? 세훈이. 너가 지우라 그랬고, 지후. 선우고, 주원이고, 은채라 그랬고. 은채 맞죠, 은채? 준이 왔고, 유성이 왔고, 지아 왔고, 진아, 건이 왔고, 미담이 왔고, 서연이 왔고, 시우 왔고, 선우, 지원이 왔고, 은채 왔고, 시원이 왔고, 재우, 수영이 왔는데 지금 뭔가 C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자, 봅시다, 아무튼. 자, 33페이지에 1번, 3번. 자, 지금 여기 잘 봐봐. 얘는 수소핵융합을 하잖아. 그럼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을 하면은 얘가 무슨 단계다고? 주결성이죠, 이게. 자, 그런데 잘 봐. 수소핵융합이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겉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커지고 있어. 적색 거성이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는 확실하게 너 어떤 단계야? 이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커지는 단계. 그냥 거성이에요. 자, 그럼 봐봐, 기억보기. 중심 핵에 수소 함량분의 헬륨 함량은, 자, 이건 적색 거성 단계로 넘어간 거니까 핵에서 수소는 없어요. 얘는 없어, 수소가 아예. 그러니까 얘는 아직 수소가 남아있죠. 수소 핵융합을 하니까. 그럼 수소분의 헬륨 함량은 가가 나보다 크대. 그러니까 얘는 거의 없어. 헬륨은 개 많아, 얘는. 근데 얘는 수소가 아직 남아있잖아. 그 분모값이 크고 분자값이 작으니까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해야죠. 니은 보기 별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작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나의 A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탄소와 산소가 생성된다. 맞습니다. 자, 이게 수소 핵융합이 여기 겉에서 되면은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된댔죠. 근데 어떤 별이 지난 데는 서로 다른 단계래. 그러니까 이게 적색 거성으로 가는 단계는 탄소, 산소 다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얘기한 게 더 되게 디테일한 얘기예요. 우리 태양을 정확히 얘기하면은 얘는 못해. 우리 태양은. 대신 그럼 쌤 어떻게 외워요? 그냥 둘 다 외우세요. 우리 태양 정도인 별은 둘 다 해. 둘 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 태양은, 이게 내 생각이야, 운전고가 아닌 학교들은 아마 이거 다 나온다고 할 거예요.
근데 운전고시 새끼들은 좀 학교 선생님 좀 디테일한 걸 좋아해가지고 얘는 태양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태양 정도는 합니다. 자, 답이 니은 디귿이고 4번 봅시다. 자, 태양계 형성 과정 보시면 태양계 성운이 처음 만들어질 때 내가 아까 주변에 초신성 폭발을 해줘야 된댔죠.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 되면은 이렇게 될 때니까 얘 봐봐. 아직 가운데 원시별, 즉 태양이 없습니다. 여기는 태양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온도가 당연히 높아진 거죠. 수축함에 따라서 드디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태양이라는 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미행성체가 공전하는 방향은 자, 여기 행성의 공전입니다. 이게 원시 태양의 자전 방향 같다.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태양의 공전하면 틀려요. 이거 미행성체 자전도 틀려. 무조건 명제는 미행성체 공전과 태양의 자전 이것만 같습니다. 다 맞다. 답이 5번이에요. 자, 쉬었다가 이제 화학 파트 좀 하고 끝냅시다.